안녕하세요, 로미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어떻게 글이나 소통을 접하게 되고 시작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팁을 좀 주셨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약간 구체적인 방법론 이런 것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저도 집에 돌아가서 네, 당장에 한번 실험 또는 적용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한두 마디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좀 방법론 몇 가지 네. 좋은 예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음, 저는 그냥 그 저학년 학부모님들한테 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예. 그러니까 아이가 제일 먼저 보는 건 부모님의 모습인 거잖아요. 예. 아이한테 읽고 쓰라고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예, 예. 일단 부모님이 먼저 읽고 쓰셔야 돼요. 아, 읽고 쓰는 예. 모습을 자꾸 먼저 보여줘야 예. 아이들이 따라하거든요. 예.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아이가 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왔을 때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읽어주고 어제 드렸던 말씀대로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증이 생길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들, 예, 예.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아이가 그러면은 당연히 어휘 능력도 향상이 되고 생각하는 능력도 늘어날 거고 그게 이제 저학년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예. 거창하게 글을 유려하게 잘 쓰는 걸 유도하거나 이러기에는 아직 어려요. 예. 그래서 많이 잘 듣고 그 들은 내용, 잘 들은 내용 중에서 관찰을 해야만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 아이가 그런 능력을 좀 함양할 수 있으려면 부모님이 먼저 읽고 쓰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 시기나 여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인지 발달도 다르고 관심도 달라지듯이 시기에 맞춰야 되는 초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론 학생들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은 그런 시기에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되는데 필요한 핵심 능력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저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호기심을 증폭시켜 주는데 좀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는 호기심을 것 같아요. 증폭시킨다.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질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발문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질문 못 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면은, 아니, 질문을 했는데 애가 답을 했는데 답이 이상해서 예. 이유가 뭐야? 라고 또 물었더니 예. 이유가 너무 이제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예. 또는 이유가 없다. 예. 그래서 더 그럼 이상 질문이 어렵다, 속이 예. 탄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다른 근데 질문 하면 되는 거죠, 그때. 그쵸. 근데 근거가 그렇게 필요한가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은 일단 상상을 하는 단계잖아요. 예, 예.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예, 가지 예. 연결되지 않은 지식들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질문하는 단계인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근거가 나오길 바라는 아, 거죠. 예.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그렇죠. 예.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일단 상상력, 그다음에 예.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단계들이 쌓여서 이제 아이들은 당연히 자발성이 생기거든요. 나는 뭐든지 질문해도 돼. 그리고 나는 읽고 나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네. 나는 이제 읽고 나서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결국 사고력이라는 것도 자신감이거든요. 나에 예.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고 예, 나도 예. 다른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걸 예.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어야 그 이유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예. 저학년 때가 그러하다면 이제 천천히 이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너무 허무맹랑하지 않게 근거들을 하나씩 의미 있게 찾아보는 활동을 한다든지. 물론 음. 이거는 글을 읽으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A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뒷받침하는 여러 내용들이 연달아 나올 거거든요. 아니면 예. 관련된 확장된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 예. 글에서도.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의미 있게 연계해 나갈 수 있는지 맥락상으로 이걸 이해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이후 이제 초등 고학년 단계에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와 동시에 비판적인 능력, 추론적인 능력들이 이제 강화가 되어야겠죠. 이제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평가할 수 있고 왜? 내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도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서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비판적 능력이 없는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저학년 때 학습이 네. 굉장히 잘못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을 보면은 보통 너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네? 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예. 고학년 친구들을 보면은 주어진 텍스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쟤는 왜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가 부족할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아이들은 굉장히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는 남들이 생각한 대로 이건 이거지 않아? 라고 하면은 별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경우를 그냥 쉽게 비판적 사고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별 의심도 없고 그냥 한번 생긴 고정관념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의외로 재밌는 거는 부모님 말을 굉장히 잘 듣거나 예. FM대로 행동한다고 하죠. 우리가 소위. 예. 그리고 선생님 얘기를 굉장히 잘 듣는 모범생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가 부족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뭐 저학년 때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화책을 읽고 이건 이거구나라고 받아들인 친구들과 역할을 달리해가면서 그 역할이 왜 그런 의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아이들, 주인공이 아닌 다른 인물의 관점에서 이걸 관찰해보는 아이들이 훨씬 비판적 능력이 높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아이들 처음 이제 자라날 때 우리가 읽고 쓰고 하는 능력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인물의 관점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결론에 이르게 만들어 본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거랑 아주 단순한 읽기 쓰기를 하는 거랑은 이후에 고학년 과정에서의 능력의 차이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겠네요. 예. 네. 1학년, 2학년 저학년 때는 호기심을 증폭시키거나 관심을 키울 수 있는 질문을 주로 하고 3, 4학년 또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는 본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게 그리고 더 고학년이 됐을 때는 이제 비판적 사고나 추론의 사고를 할 수 있게 질문을 하고 가이드를 하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고학년 부분에서 그러니까 초등 때 정말 교육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지금 정리해 주셨다시피 발문도 많이 하고 호기심도 키우게 하고 글을 제대로 읽게 하며 뭐 비판적 추론적 능력까지 갖추게. 근데 이게 가능한 게 저는 초등에서 우리가 이제 내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단원 평가 이런 건 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궁금해하신 게 초등 아이들은 국어 공부 어떻게 시키나요? 이러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시키고 계시거든요. 그걸 시도할 수가 있어요. 초등 때는. 근데 이제 중등, 고등으로 가게 되면은 이런 양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중등에 가면은 내신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내신 시험은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모두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윤동주 시인의 어떤 시에 대해서 내신의 범위가 있다라면은 그 시를 감상하고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논술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는 그 시와 다른 시를 연결시켜서 뭐 이제 어떤 어휘와 뭐 이렇게 매칭이 되는 어휘를 찾아내서 그 이유를 쓴다든지 이런 논술형이 아니거든요. 서술형이나 암기를 하는 거죠. 이 시의 갈래는 어떻게 되고 운율은 어떻게 되고 주제는 무엇이며 등등등. 그러니까 국어 공부가 언어, 사고를 키우는 쪽이 아니라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아이들은 그 흐름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국어 공부구나라고. 그리고 이제 고등에 올라가게 되면은 고등 수능, 언어, 수능 국어라는 거는 상당히 변별력이 세죠. 어떻게 보면은 이과 학생들에 있어서 변별력은 수학이 아니라 언어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가게 되면은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수능 국어를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비교적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뭐 아까 시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운문이 나온다 이러면은 운문이 이제 여러 개가 나와서 그 운문들끼리의 비교 또는 분석, 그다음에 새로운 생각을 물어본다든지 근데 그런 문제들을 너무나 어색해하는 거예요, 고등 친구들은. 예. 그러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혹은 비문학 독해에 있어서도 사실적 이해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고등 아이들 중에 문제풀이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친구들을 보면은 대부분 지문을 두세 번씩 읽고 있거든요. 예.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를 반복하는데 왜 그러니? 라고 하면은 선생님 저는 그냥 흰 바탕에 까만 글씨지 이게 읽고선 무슨 예. 내용인지 와닿지 않아요. 라는 예.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문맥상 이게 좀 빠져야 되는 거 골라낸다던가 이런 예. 거는 글을 그냥 독해하는 능력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진 예. 그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추론 능력이 강화되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찾아내잖아요. 글을 읽으면서 의미 구조를 이해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부분이 강화가 되지 않은 채로 그런 시험에 던져지게 되면은 모든 게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고등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초등 때 정말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추론적인 비판적인 능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글을 읽을 때 이 글의 근거는 뭐고 숨겨진 전제는 무엇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옆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대학에서도 뭐 수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심층 면접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뭐 중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고입에 있어서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초등은 또 영재원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영재원은 그런 면접들에 이르기까지 언어 소통 능력, 언어 사고력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초등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기르지 못한 채로 중고등학교 때 어떤 열매를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급함이 생기죠. 이거 예전에 선생님께서 해준 얘기인데 기억나세요? 조급함이란 예. 미처 다 예. 익지 않은 열매를 예. 따먹기 위해서 때가 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근데 먹고 싶다. 네, 그러니까 초등 때에 있어서의 언어 교육, 특히 생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뒤늦게 갖춰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습이 시작되면서부터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 때의 언어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심화의 문해 능력의 네. 초등학교 때 뭐 백이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보니까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뭐 수학이나 과학 또는 영어 네. 이런 공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네요. 국어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참 안타까운 거는 국어 공부에 할애를 해야 되는 시간 또는 국어 공부라는 게 참 포괄적으로 보면은 이제 입시 국어의 공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입시 국어는 어떤 결과잖아요.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힘을 기르려면은 책을 읽고 독서부터 그쵸. 아이들과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한데 사실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중고등학생들이. 영어도 해야 되죠. 수학도 뭐 선행에 현행에 시험 준비에 사실 중학생 아이들 일과를 살펴보다 보면은 학원을 가서 영수 학원을 가고 내신 기간이 되면은 내신 대비 한 달 정도 하고 방학 때 되면은 이제 다음 학기를 위해서 또 준비하는 여러 입시들 과학도 중요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독서라는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중고등학생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 제한적인 시간을 이용해서 그나마도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필독서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능력이 중고등학교 때 심화 독해 능력이라든지 이걸 갖출 수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역으로 제가 이제 어머님들한테 그런 예를 많이 드리는데 초등학교 때 생각하는 바탕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독서 이력도 많고 이런 친구들은
다른 지식을 빨아들이는 속도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빠르고. 예. 근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시간에. 그렇죠.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좋아지니까. 예. 그래서 학습에 기반이 되는 소통 능력이 강한 친구들이 지식을 함양하는 속도도 빠를 뿐더러 그 지식이 확장을 해나가잖아요. 점점점 다른 지식들과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는데 그런 친구들은 중학교에 가더라도 고등학교에 가더라도 항상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독서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일어나거든요. 근데 초등 때 바탕이 길러지지 않은 채로 어떤 지식의 주입을 강요하다 보면은 지식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그만큼 현저히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거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입시 목적의 교육을 받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뭐 독서를 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심화 독해력을 기른다거나 이게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등 어머님들이 저랑 얘기하는 거 참 안 좋아하시는 게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초등 학부모님들은 지금이 너무나 적기인 거예요. 무언가 지식을 많이 넣는 것보다 그다음에 어떤 뭐 눈에 보여지는 결과 이런 것들보다는 바탕을 기르는 데 집중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투자가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중등 때라 하더라도 아이가 당장에 이제 특목고나 이런 목표가 아니라면 아직 시기가 충분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입시 목적으로 하는 영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수능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절대평가인데 그러면은 그런 시간을 좀 조정해서라도 독서 시간이라든지 생각한다 또는 토론한다 이런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중등에 있어서도 필요한데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그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네. 초등학교에서 한자 공부가 다시 부활됐다고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상당히 한자 공부가 유용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환영했었던 소식인데 이 한자 공부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또 이 문해 능력이 상당히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한자 공부 일단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한자 공부는 중국어 공부가 아니거든요. 어머님들이 이제 한자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한자를 이제 어떤 급수를 따거나 아니면 이제 중국어 공부랑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는 한자어에 이제 학습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글을 읽을 때 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거. 우리가 한자 어휘가 굉장히 많은 사용 빈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한자를 달달달달 뭐 부수 획 이런 것들까지 해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한자 어휘를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이런 의미 체계를 가지는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건 굉장히 환영을 하거든요. 저는 최근까지도 그 초중학교 중고생 때 배웠던 그 학습 용어들, 개념어 이런 것들을 지금에도 다시 접하면은 당시에는 이해 못했었던 것을 지금은 한자어를 그 어떤 한자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찾아보면서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은 아주 손쉽게 이해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지식들이 잘 연결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지금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제 나이가 더 드셨기 때문에 다른 배경 지식도 늘어나고 접하는 이제 문장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맥적인 파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훨씬 더 강화돼서 그러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요새 아이들을 보면은 이제 독서량과는 관계없이 아이들이 독서량이 많다고 할 때 재미있는 동화책 같은 거 그냥 술술 읽히는 이야기책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독서량을 자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독서의 수준도 조금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글이 뭐 이렇게 어려워서 싫은 것보다 단어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만연이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묻더라고요. 만연하다. 근데 그러면 이제 문맥상에서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덩굴 만자에 예. 넓어질 연자다. 네. 그러면은 그랬더니 그럼 덩굴이 넓어지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의미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문장 속에서 그 의미가 그 단어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를 찾는 적극적인 활동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상황에서의 한자 교육이라고 하면은 저는 네.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용어들이 현재에도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것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한자어를 공부할 때도 저는 적어도 아이가 좀 그런 적극성이 있는 선에서 아이가 아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데 지금 한자어만 열심히 공부를 시킨다라고 해서 별 효과가 없을 거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궁금해하고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이 관찰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한자 공부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짧게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리고 마무리할까요? 예. 네, 그 언어 사고력이다 또는 이제 수학에서도 사고력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없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요새 이제 강조가 되는 부분들인데 잘 생각해 보면 사고력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본인에 대해서 사고의 중심이 나고 스스로 좀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나 자발성이 강화된 경우에만 이게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부모님의 관심, 그다음에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자존감이 높은 그런 아이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많은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OECD 주관으로 3년마다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분야의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합니다. 이제 피사라고 하죠. 한국은 2000년 이래 세계 분야 모두 1위에서 5위권 이내에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결과가 좋습니다. 읽기 능력도 당연히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심화 독해 능력은 하지만 가맹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수한 학생을 평가할 때는 어제와 오늘 이야기했던 점처럼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이나 심화 독해 능력을 어쩔 수 없이 더 주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하시면서 그 로미스 말씀하셨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또는 고학년 때까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될지 많은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유익한 입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